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헤어지고 나면 만날 당시에 했던 말 또는 헤어지는 그 순간에 했던 말에 큰 의미를 두면서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되게 여지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꼭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예 관계가 단절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미를 두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연애는 살면서 처음이야. 우리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인데, 이런 말들은 주로 연애 초반이나 중반까지 많이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오히려 이런 말을 꺼낼수록 끝내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로 처음이나 특별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를 너무 거창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연애를 길게 이어가다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만나볼수록 끌림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알아갈수록 삶의 가치관이나 패턴 같은 것들이 안 맞는다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진짜 남녀관계의 가장 어려운 점인 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초반에 꽂혔던 몇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도 서로 결혼을 생각한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말에만 꽂혀서 헤어지는 그 와중에도 상대가 나와 이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만약 우리가 만난 시간이 꽤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 느낌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하다고 건넸던 말이 조금이나마 나에게 돌아올 여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초반에만 너가 특별하다, 너 같은 사람이랑 끝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만남을 이어갈수록 점점점 조금씩 마음이 멀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면, 사실상 처음에 건넸던 말들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거나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나중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미련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상 이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 말 속에 숨겨진 뜻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에게 이별 통보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거나 지금 당장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보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앞으로 만나게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로 옆에 만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는 건 일단은 본인이 누군가를 먼저 접한 후에, 이성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야 나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인연이라면 언젠가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더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하니 상대방이 자꾸만 더 매달릴 것 같고, 이별하는 과정이 계속 지체되고 나도 계속 받아주기 힘드니까 일단은 진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달래주고자 하는 마음에, 인연이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도 조금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이별 통보를 한 상대방도 알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얘도 마음을 알아서 접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정말 너무 지쳐서 감정적으로 이제는 너무 말할 힘도 없어서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느껴지지만, 우리 사이가 벅차서든 아니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에 지금 당장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야지 그게 더 좋은 방법인지 스스로도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확실하게 어떤 쪽을 선택을 해도 뭔가 후회를 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이럴 땐 상대가 마음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죠.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내가 먼저 재촉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지쳐서 정말 헤어지고 싶어질 거니까요. 즉, 헤어질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기서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제외에 대한 여지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연애를 해왔고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고 지금 상대방은 나에 대해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내뱉었을 것 같은지를 한 수압, 두 수압, 세 수압을 본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올 여지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이 걸려서라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제대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로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은 절대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며 헤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말은 사귈 때도 그렇고 헤어지고 나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의 관계가 그동안 뭐 큰 다툼 없이 잘 흘러왔고 뭐 딱히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지도 않았고 뭐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름 괜찮은 연애라고 만족스러운 연애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왔다면 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상대가 뭐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돌아온다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나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별을 선택했을까? 이 이유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나에 대해 엄청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나면서 자주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고 싸울 일이 없다고 해도 만나면서 이성적인 끌림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좋지만 더 만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너라는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뭐 인품이나 뭐 능력이나 성격 자체가 좋다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게 나에게 엄청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성적인 매력으로까지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애가 뭐 성격이 좋고 막 인간성이 좋은 것만으로는 또 이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야, 내가 진짜 너처럼 이성적인 끌림이 크고 이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을 솔직히 앞으로 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다투고 서로 너무 힘들어서 감정 소비가 너무 커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헤어지는 분들은 언제라도 다시 만날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헤어지는 순간에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가지고 돌아올지 말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만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상대방도 자꾸 나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게 되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돌아올지 아닐지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났을 때 좋았던 순간들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냉정하게 우리의 연애는 어느 정도 점수였던 것 같은지, 나쁘지 않았다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고점을 찍고 있는 연애였던 것 같은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청년의 다일이었습니다.